수원 장안에 새로운 변화가 예정돼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76곳, 그중에서 수원 연무동이 포함돼서 이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저희가 언론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3억이라는 돈이 재정사업이 투자되는데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분야의 학자로서 한 20년간, 또 부시장의 행정경험가로서 5년 정도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분야, 또 스마트시티 분야를 직접 정책을 설계했던 장본인입니다. 이 연무동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입니다. 주거 지원 분야하고 스마트 지원 분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거 지원 분야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재생 사업에 하듯이 노후된 주택을 집수리하고, 또 좁고 불편한 보행로 같은 것을 넓히고, 또 마을 주차장도 당연히 설립하고요. 또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소, 또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마을 목욕탕이나 빨래방, 그리고 생활체육관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마트 재생 분야는 제로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냉난방 급탕비를 50% 줄이고요. 또 전기 사용량을 약 20% 줄여서 에너지 절감도 되고, 또 연무동에 노인 인구가 많은데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마을버스 서비스나 또 스마트 안심가로 등 여러 가지 스마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가 부시장 때 5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행궁동 도시재생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효과가 한 3배 가치가 높아졌어요. 아마 연무동도 그렇게 예상되리라고 보는데요. 연무동을 시작해서 장안구 전체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거의 질 이상으로 편리한 교통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1번 국도, 현재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말씀한 대로 지금 그 활성화를 꼭 할 방향의 1번이 동맥과 같은 1번 국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 1번 국도를 중심으로 장래에 신수원선이라는 철도가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또 구로에서 오는 수원까지 오는 BRT 버스 노선이 2021년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트램이 2022년에 마련되고, 최근에 발표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일명 GTX-C 노선인데요. 이것도 확정돼서 향후 이 지역이 교통 중요 요충지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장안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1번 국도변의 토지 이용을 이참에 높여야 된다,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좀 활성화시켜서 상업, 호텔, 여러 가지 컨벤션의 기능들이 들어와서 장안구 전체의 동맥에 활성화를 하고, 그 주변의 주택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견인차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다. 그때 도시재생은 소위 말하는 생활 SOC를 곳곳에 잘 설치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수원선, 인덕원선, 이런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논의된 지가 16년이 지났는데 이제 고시가 확정됐어요. 이제 착수는 하기는 하지만 착공도 2021년에 해서 26년에 완공된다 그러니까 16년을 기다렸던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북수원역이 저희 지역은 신설역인데 재정 부담이 지자체 절반, 또 중앙정부 절반, 그래서 잘 매칭이 돼서 잘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공만 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저 많은 세심한 정책을 다뤄야 되는데요. 이참에 세심한 정책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이제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자리를 과연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활기를 넣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설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수도권 전체의 문제인데요. 공공기관이 한때 쫙 빠졌잖아요. 우리 장안구도 공무원 연수원이나 또 원예특작과학원 등의 유수기관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도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탈출할 수 없을까 하고 주민들하고 지도위원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장안 지역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북소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라고 주창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기자회견을 하고 예. 3월 달에 300인 원탁 토론을 해서 공론화 과정과 또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또 토론회도 열었었습니다. 예. 수원은 이미 삼성전자가 있어서 ICT 기반을 하는 IT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과 로봇도 잘 준비가 됐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첨단 산업단지를 일으키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예. 지금 15만 평의 인구 일자리 5만 정도를 유치해서 한 100조 원 매출을 열 예정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뭐 검찰개혁, 공수처 문제, 여야 그리고 국민들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갈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전국 현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국민들이 요즘 걱정이 많으세요. 네. 양분돼서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요. 특히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예. 공수 설치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지난 주말에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요구는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건데요. 네. 지금 국회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광장에서의 분노가 이제 국회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뭐 저는 민주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 수원갑의 지역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공천은 반드시 설치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제가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시민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